안녕하십니까. 예. 지트 고입 입시센터 고입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유튜브로 이제 제가 인사를 좀 드리면서 올해는 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좀 역시나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쁜 일상 안에서 저희가 거리 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은 학교별 변경 사항이라던가 학교별 지원 전략, 그리고 저희 지트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가서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까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간단히 논해 보면서 좀 제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입시 분석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22학년도 입시 흐름과 외부 요인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입시 흐름과 외부 요인에선 주로 저희가 학령 인구라던가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매년 저희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고등입시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좀 내용이 좀 변경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변경을 했죠. 생활기록부 개편안이나 대학교 입학 개편에 따라서 저희 고입도 좀 방향성을 다르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정보화 전략, 저희 어머님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학생들도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죠. 작년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인데 올해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것이 보였어요. 여기 파트에서 엄청난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트 입시,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은 9월 말경, 추석이 지난 시점일 텐데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님들이. 근데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라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입시 흐름입니다. 입시 흐름 요인 부분에서 첫째로 입시 외부 요인,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면접 여부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리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지난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타임테이블로 흘러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예측을 좀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다음 입시 흐름에 대한 종합. 제 종합적으로 여전히 입시를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약간의 담론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입시 외부 요인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학령 인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반영 비율. 요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 중3은 사실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코로나 면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학령 인구입니다. 작년 41만에서 올해 43만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만 명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0만 명 기준으로는 5% 정도의 증가니까 증가폭이 작은 건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 비교하면 모수 집단이 60만 명일 때에서의 2만 명과 40만 명일 때에서의 2만 명의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이제 5%가량,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가 200명이었으면 이게 이제 210명 정도가 되는 그 정도 효과인데, 사실 요즘 이제 분위기가 요런 이제 학령 인구의 증감에 따른 경쟁률 증감이 엄청나게 크다 작다라고 논하기에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그 선호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현장에서 체감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령 인구의 소폭 증가가 경쟁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들고 왔냐면 현 중3 어머님들이 몇 가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지금까지 현 중3까지 내신 대비를 하고 나서 이 내신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내내 올백점을 맞더라도 내신 점수가 200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자신의 이제 학교에 있는 전체 평균과 자신의 점수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전부 다 100점인데 저희 이제 학교에 있는 모든 시험이 다 100점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 100점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열이 좀 상당히 이제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수지나 죽전, 광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나 이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좀 커요. 공부를 잘하는 집단과 잘하지 못하는 집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은 또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를 한두 개 내는 것들도 요즘은 중학교에서 그렇게 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반영 방식이 중학교 현 3학년까지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내신을 산정하죠. 2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금 2학년들은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원점수만 가지고 내신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200점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시험이 계속 100점이라고만 하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개념이 아닌 거죠. 내 점수가 올 100이면 다른 학교 올 100점과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평주나 일반고, 그러니까 화성고, 와부고, 세마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올해까지 내신 성적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 내년 합격 컷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화성고 입학 컷이 뭐 이제 194.7 정도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내년에는 갑자기 화성고 입학 컷 내신이 200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컷이 올라간 게 아니라 산정 방식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 중3 어머님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어머님들 중에 비평주나 일반고를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세요? 그러면은 196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되게 높네요. 그러고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내신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성적표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2학년 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학년 때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자기가 3학년이고 2학년 때 받은 내신을 가지고 3학년 1학기 거까지 내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내신이 2학년 때의 상정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 2학년의 상정 방식이죠. 표준 편차를 안 들어가는 이 형태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내신 점수인 줄 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변경, 내신 산출 변경에 따라서 현재 3학년 학생들은 표준 편차가 있는 형태의 산출기에 넣고 돌리셔야 자기 내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올해 이제 중1까지 이제 막차죠. 자사고 전환입니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게 현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입학하면 이 자사고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들어갈 때 일반고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자사고가 선발권이죠. 선발권을 폐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발권을 박탈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입시를 대비하고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방식이 조금은 목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따른 면접 여부인데 저희 12월 달에 3단계냐 4단계냐 여부에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면접 여부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사고 폐지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잠깐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2달, 3달 정도 어떤 자사고에서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기사들을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자사고 지위를 계속해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좀 문의를 해주세요. 이게 옛날 이야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처음에 2017년도에 중복지원 금지 법안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는 이 초기 법안이 엄청나게 셌어요.
너 자사고 쓰면 일반고 못 써. 이랬었단 말이죠. 이 법안이.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말이어가지고 2018년도 초반부터 엄청나게 법정 공방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게 위헌이다, 자율권 침해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이미 이 시점에서 교육부 쪽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줄 건 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지원 금지 법안 안에는 너 자사고 쓰면 일반고 못 쓴다. 플러스 자사고들 전부 다 전기학교로 미리 이렇게 선발하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후기학교로 가세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전략을 짤 때 이제 과학고냐 자사고냐를 가지고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자사고 쓰고 과학고 쓰고 자사고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후기학교로 배정되면서 이제 자사고를 썼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논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지원 금지 법안은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자사고 아예 안 쓸 것 같다.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 같고 그래서 자사고 쓰더라도 떨어지면 일반고 쓸 수 있게 해줄게의 결과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1지망의 자사고를 쓰는 형태의 방식인 거죠. 이 방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사고들은 잃은 게 많죠. 전기학교로 해서 아무런 리스크나 부담 없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그 많이 지원한 우수한 인재들 중에서 이제 속속 골라갈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좀 많이 안타깝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경쟁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일이 돌아왔군. 그래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제 점수를 좀 올려야겠어. 그래서 60점에서 70점으로 자사고 기준을 올리고 이때 동상고나 민사고나 이제 상상고나 이런 학교들이 자사고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것이 요즘 이제 결판이 나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2025학년도에 이제 자사고가 일괄 전환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정이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건 중복지원 금지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순간에 자사고들은 전부 다 후기학교로 배정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폐지 개정안을 2020년도에 2025년까지는 너희들 전부 다 자사고 하고 외국 국제고에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2025년도부터는 2025학년도부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2017년 이전의 경쟁률과 2018년도 이후의 경쟁률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후기학교로 선발과 정기학교로 선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자사고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입에 대한 고교 학점제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사고가 고교 학점제까지 도입돼가지고 절대평가가 되면 고등학교 성적이 그럼 너무 완전 무결한 학교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경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수능 대비도 잘해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를 이때 일반고로 일관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방향성과는 약간 다르다고 봐요. 네, 정부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정부가 바뀌어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정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이제 헌법소원을 걸어놓은 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자사고 승소 소식들은 옛날에 재지정평가 폐지 결정 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인 거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일관 전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2025년도 일괄 전환은 법령으로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정부의 어떤 변경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 견해는 자사고가 일단 그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외국 국제고도 당연히 일반고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변경돼도 바로 뒤집는 게 안 되는 게 3년 예고제 때문에 그래요. 교육 수요자가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당해년도 8월 달에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 입시는 그냥 3년 예고제가 아니라 3개월 예고제예요.
입시를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 폐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밖에 없다인 건데, 많은 자사고들이 이제 설명회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네, 자기네들의 선발권이나 이런 것이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는 국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뒤집는 게 좀 무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건 뭐냐면 3개월 예고제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 3년 예고제 때문이에요. 대학교 입학 3년 예고제를 보시면 고교 학점제 이후로 대학교 수능 정시 비율 확충 이런 것들이 계속 3년 전부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자사고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겠다 하지 않겠다가 결정이 3년 전에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일괄 전환을 만약 정부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개정되는 게 올해가 2022학년도, 2021년, 그리고 내년 됐을 때 정부가 바뀌자마자 바로 얘를 헌법재판소 소원수리의 입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점차 폐지 수순을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민사고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민사고는 너무 지역적으로 외지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시피 하니까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화두는 선발권이 폐지가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건드느냐 건들지 않느냐, 요 부분이 좀 화두가 될 것이고요. 내년 설명회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선발권은 폐지가 된다는 걸 저는 반쯤 확신하고 있고요. 외대부고를 예를 들자면 선발권은 폐지가 되는데 외대부고 안에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선발권이 폐지가 됐으니까 일지망에서 뺑뺑이 해가지고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그 추첨으로 뽑은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전보다는 조금 덜 우수한 학생들이죠. 랜덤으로 들어온 학생이니까 좀 덜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똑같이 풀어나가면, 프로그램을 똑같이 굴려 나가면 입학 성적이 과연 입학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앞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사고 대비와 별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정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비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 코로나 입시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역시 면접 여부죠. 면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년에 이제 외대부고의 어떤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외대부고가 재작년 기준 15분 3개 문항 대면 면접이었죠. 면접을 하기 전날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면접을 하기 전날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저희가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아이들을 면접을 다 시켜놓고 저희 6시쯤에 들어갔단 말이죠, 집에. 근데 9시쯤에 이제 외대부고에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일괄 문자를 보냈나 봐요. 비대면 화상 면접 8분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멘탈이 다 흔들렸죠.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의 무수히 많은 문의를 받으셨나 봐요, 외대부고에서. 그래서 올해에는 12월 달엔 단계에 따라서 꼭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죠. 작년 기준으로 외대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시행을 했는데 방문 비대면,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들어가면 노트북이 하나 세팅돼 있어요. 그럼 노트북에 학생들이 이 노트북에 있는 캠을 보면서 면접을 하면 옆 강의실에 면접관들이 앉아 있어서 실시간으로 하되 대면은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고 가는 동선들이 겹치면 안 되니까 방역 수칙상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좀 축소를 했습니다. 시간을 이제 작년에는 8분으로 진행을 했었죠. 작년에 상상고는 지리적인 위치상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면접을 굳이 시행하지 않았고요. 그냥 대면으로 갔습니다. 변경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북일, 김천 이 두 학교는 면접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천고가 좀 의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어들이 좀 낮은 학교라 면접을 시행해야지만 학생들의 옥석을 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률을 보니까 굳이 면접을 안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게 경쟁률이 제가 보기에 2대1 좀 넘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또 시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역 경쟁률이랑 같이 이렇게 호환이 되다 보니까 이 학교가 면접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8월 달에 발표할 때부터 우린 면접 안 봐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학교가 되고요. 외국권 중에서는 경기외고가 유일하게 이제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경기외고가 면접을 시행했고요. 때문에 경기외고 경쟁률이 재작년보다 좀 높아졌던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 드리고요. 동탄국제고도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이 학교들은 공통질문이 있었는데 공통질문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공통질문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공통질문을 보려면 학생들이 대기하고 문제지를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방역수칙상 그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기를 시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질문 없이 개별 질문만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올해는 3단계나 4단계부터는 면접을 안 보겠다 혹은 비대면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뒤에 학교별 그 입시 지원 전략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입시 흐름에 대한 종합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코로나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입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등입시는 대입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 대학교 입시가 좀 많이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입시도 막 흔들리고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고입은 진짜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기소개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학교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보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시 흐름에 대한 종합을 좀 코로나 외에는 큰 격변이 없는 학년도로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중3 학생들까지는 고교 학점제니 자사고 폐지니 이런 이야기는 다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험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점진적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이제 메인 평가 방식이 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현 중3까지는 편안하게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령인가 증가폭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증가폭이 있지만 미비합니다. 다만 이 연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년까지가 딱 이제 학령 인구가 적정히 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구 절벽이 엄청나게 시작이 돼요. 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부터는 그냥 연마다 떨어지는 게 수치가 뚝뚝뚝뚝 보일 정도로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입시 그 자체가 좀 하위에 있는 일반고들도 미달이 좀 나기 시작하거나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원 감축에 대한 학교들도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비평준화 일반고 내신이 상대평가 올해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평준화 일반고인 화성고, 와부고, 세마고 이런 학교들을 가고 싶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원점수를 무조건 다 잘 받아야 되고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신 계산기 산출할 때 혹시나 지금 2학년이 산출하는 내신 산출기에 넣고 돌려서 내신을 잘못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외고국제고는 하락세인 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개념이에요. 이건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로 거의 좀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인데 첫째로는 일단 국제고는 해외 대학 진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해외 대학 진출 퍼센테이지가 외대부고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국제고의 본연의 역할과 아이덴티티를 좀 보면서 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노리고 있는 것이 어떤 의치한 같은 이런 전문직들인데 이러한 전문직들의 대부분이 좀 자연계통에 쏠려 있죠. 이런 자연계통의 수학인 뭐 미적분이라던가 기하 같은 과목들이 이 학교에서는 애초에 열리지가 않고요. 또한 이 학교들의 이제 입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고 정시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것은 확실히 국제고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 뒤
어떤 입결이 좀 확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국제고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면접 방식들이 다 달라질 수 있죠. 외대부고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연습을 또 시켜야 되고요. 이제 학교마다 애초에 면접 방식이 상이했지만 그 안에서 코로나 여부에 따라 면접이 있냐 없냐 같은 것도 달라지고, 면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어떤 학교는 그냥 글자 수만 제대로 맞추면 감점 없이 가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의 맞춤식 면접 방식의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코로나에 따라서 면접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대략적인 입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고등입시 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